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반려견은 조용히 다가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매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듯한 눈빛으로 포크만 빤히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당신은 늘 아이들이 그저 음식을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되시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식사 시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버릇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반려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7가지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평생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럼 7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아이들은 한 입만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뻔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개는 진화론적으로 음식을 찾아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은 모닥불 곁에서 고기를 굽는 인간들 곁을 맴돌며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닥불에서 당신의 식탁으로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식탐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저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의 포크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 아이들의 뇌의 일부분은 여전히 그 옛날의 모닥불 앞에 앉아 고기 조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짓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걸하는 개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입술을 핥고 앞발로 당신을 툭툭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오래된 본능을 따르고 있는 개들은 완전히 차분한 상태로 음식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식사할 때 반려견이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탐색 모드에 들어가 인내심을 갖고 의식을 치르듯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픔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유는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식탁은 당신이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걸 아이들이 확신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반려견의 하루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방 이리저리를 돌아다니고 닫힌 문 뒤로 사라졌다가 일을 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 당신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식사 시간만 빼고 말이죠. 식사 시간은 반려견이 하루 중 유일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당신은 20분이나 30분 동안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떠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있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가 삶의 모든 것인 이 작은 생명체에게 식사 시간은 신성한 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포크를 집어들기도 전에 의자에 앉는 그 순간 수많은 반려견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음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적인 일상이라는 의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곧 당신이 내 곁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야말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음번에 요리를 시작할 때 반려견을 지켜보세요.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나요? 주방 근처에 자리를 잡고 엎드리나요? 그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하루 중 당신이 온전히 한 곳에 머물며 자신과 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순간에 대한 기대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대망의 첫 번째 이유는 음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평생 동안 말없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5번째,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 중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 때 당신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어깨는 편안해집니다.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는 짜증나는 순간들에 지었던 표정들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단 몇 분이지만 당신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상태의 당신이 됩니다. 반려견은 이것을 알아챕니다. 기억하세요. 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사람의 얼굴 표정을 가장 잘 읽어내는 동물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수십 가지의 미세한 인간의 표정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난 표정, 걱정스러운 표정, 피곤한 표정,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온 첫날부터 아이들은 당신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저녁 식사를 할 때의 얼굴을 아이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니까요. 밖에서 입고 있던 단단한 갑옷을 벗어 던진 진짜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의 포크를 쳐다볼 때 사실 그 시선의 끝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턱이 움직이는 모습,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부드러워지는 눈빛, 한 입 베어 물며 입가에 번지는 작은 미소까지도요. 반려견에게 그것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밥 먹는 시간은 단지 핑계일 뿐,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보상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자체입니다. 다음 이유는 아주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어나 단 하루도 굶주려 본 적 없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뇌리 깊숙이 박혀 있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리를 위해 충분한 식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늑대 무리에서 먹이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의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식사를 할 때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우두머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 즉 식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 내에서 자신의 서열과 위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이 본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 아이들의 뇌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은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가 먹고 있는가? 네. 식량은 충분한가? 네. 모두가 안전한가? 네. 그 빤히 쳐다보는 눈빛은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안전 점검입니다. 우두머리가 배를 채웠고 먹이는 충분하며 우리 가족은 무사하다는, 세상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아이들의 마음은 평온을 찾습니다. 많은 반려견들이 식사 초반 5분 정도는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당신 곁에 엎드려 조용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마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죠. 당신의 반려견은 버릇없이 구는 것이 아닙니다. 4만 년 동안 그들의 조상을 살아남게 해준 생존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려견은 당신의 저녁 식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무심코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 아이들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실 겁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느 시점에 항복하고 음식을 주는지 말입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을 때 당신의 마음이 가장 너그러워지는지를요. 아침 식사 때는 저녁 식사 때보다 한 입 얻어먹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 당신의 방어력이 가장 낮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화요일보다 일요일에 당신이 음식을 더 잘 나누어 준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확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어떤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조종하려는 얕은 수가 아닙니다. 놀라운 지능입니다.
반려견은 당신을 상대로 수천 번의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앉을지, 눈맞춤을 얼마나 길게 유지할지, 낑낑거릴지, 아니면 조용히 있을지,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주어가며 가장 성공률이 높은 최적의 접근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밥을 먹는 당신을 향해 보내는 그 특유의 눈빛은 수년 동안 쌓아온 행동 데이터 수집의 결정체입니다. 6번째, 숟가락을 뜰 때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확률이 42%라는 것을 이미 계산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 역시 아이들이 당신을 이토록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꽤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바로 그 이유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늑대 무리에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무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음식이 소비되는 그 공간에 함께 머무는 행위를 통해 늑대는 자신이 이 무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반려견들은 이 본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당신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을 때 아이들은 그들의 종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요. 당신이 혼자 밥을 먹을 때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반려견이 특정 가족과 유대감이 유독 깊다면 아이는 음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발치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함께 있다는 그 연대감 자체입니다. 반려견을 밖에 두고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어떤 개들이 진심으로 화를 내고 슬퍼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접시를 들고 방문을 닫은 채 혼자 식사를 하려 할 때 반려견이 문을 마구 긁는다면 그것은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이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식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에게 식사 시간은 곧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우리 가족이 하나됨을 축하하는 성스러운 기념식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여태껏 아껴두었던 이유, 식사 시간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대망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모든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은 묵묵히 동의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려견이 가진 모든 감정의 체계 안에서 음식은 곧 사랑과 같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 어미와 맺은 생애 첫 관계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미는 젖을 먹여주었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어미는 곧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개의 뇌 구조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밥을 얻어먹는 것과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당신은 바로 그 어미의 역할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밥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밥그릇에 담아준 모든 사료들은 단순한 영양분 그 이상의 의미로 아이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확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세상의 전부야. 당신은 여전히 내가 곁에 있기를 원해. 나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야 라고 말이죠. 이제 반려견이 당신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볼 때 진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양식을 섭취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살포시 턱을 기대며 화장실 앞까지 졸졸 따라오며 방 건너편에서 아련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매일 1000가지의 작은 행동들로 당신에게 묻던 그 질문을 지금 조용히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인가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나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고개를 돌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건네어 줄 때 당신은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간절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넌 여전히 나의 작고 소중한 가족이야.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 우리는 여전히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손짓 하나가 아이들에게 그토록 크고 벅찬 의미로 다가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의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아이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말을 당신이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바쁘거나 정신이 없어서 혹은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가끔 작은 한숨을 쉬며 아까보다는 덜 행복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입 얻어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따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대답이 조금은 불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식탁에 앉는 순간 반려견이 발치에 다가와 참을성 있는 눈빛으로 당신의 포크를 바라본다면 눈앞에 펼쳐진 그 행동의 진짜 의미를 꼭 알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음식을 구걸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눈 유대감이 여전히 단단한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안전한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여전히 완전한지를 반려견이 아는 가장 다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질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다정하게 돌아볼 때마다, 따뜻하게 미소 지어줄 때마다, 손을 뻗어 당신이 먹고 있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살며시 건네줄 때마다 당신은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그렇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 영상이 반려견과의 식사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저는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오고 가는 조용한 대화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의 대화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반려견이 문 앞까지 마중을 나온다면 그 반가운 인사 속에도 아이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반려견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아이들의 모든 눈빛은 당신을 향한 질문이며 당신이 베푸는 모든 다정함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